네, 현재 2025년 최고의 공익 신고자로 우리가 평가하는 신용환 전 서원대 석좌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네, 교수님 얼마나 바쁘십니까 요즘에? 뭐 그냥 소득 없이 바쁘죠. 근데 뭐 많은 국민들께서 실체적 진실을 알고 정확하게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다시 바라보고 재평가해야 우리가 이들이 그냥 속된 말로 쌓아놓은 똥을 잘 치우고 정상으로 만들고 또 미래로 가야 되니까 뭐 소득이 없어도 하여튼 바쁘게 계속 열심히 실체적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최고의 공익을 실현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자 교수님, 그 지금 갑자기 그 돌출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 쭉 가져왔던 의문입니다. 검찰은 이번 내란에 가담을 안 했나? 아니 경찰, 뭐 군 다 가담을 했는데 국정원도 어떻게 검찰만 쏙 빠지나? 게다가 윤석열은 그 검찰을 기반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고 그동안 검찰 권력 휘두르면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시켰는데 검찰이 내란과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건데 검찰은 지금까지 뭐 한 명의 검사도 지금 뭐 수사 체포 소식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꼬리가 밟혔습니다. 예, 좀 소개해 주시죠. 아니 지금 이제 말씀 주셨듯이 많은 국민들께서 의문을 품은 이제 결정적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온 국민이 의문을 품었고 한 가지는 유심히 보신 분들이 의문을 품은 게 있죠. 세 번이나 그들에 대해서 김성훈, 이광우 등등의 이유 없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을 시켰단 말이죠. 아니 근데 왜 그럴까? 아니 그 김용현도 구속시키고 심지어 윤석열까지도 구속시켰는데 김성훈하고 이광우 그리고 김건희는 뭐 절대 못 건드리게 하는 것 같아요. 이름도 못 불러요. 호환마마 꽃감이죠. 꽃감.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꽃감이죠. 이름조차 못 불러요. 수사 보고서에 보면은 김건희 이름이 한 글자도 없어요. 결국 김건희가 빨리 계엄 선포해 이랬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유 없이 기각하는 거 그걸 세 번이나 보고 왜 법원까지라도 가서 법원의 판단이라도 받아보게 했지. 글쎄 말입니다. 그것도 안 하는가 하는 거 한 가지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분명히 그 정성우 방첩사 대령이 이야기하고 맨 처음에는 국정원과 검찰이 온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김용현 씨 공소장 공개돼 있는 거에 보면 국정원과 수사기관이 온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수사기관 하면은 경찰도 생각이 나고 그 공수처도 생각이 나고. 공수처도 수사기관이고 사실은 금감원, 국세청 이런 데들이 다 준 사법기관이죠. 그렇죠. 계좌 추적도 하고 뭐 사람 오라가라도 다 할 수 있는 기관들이다 보니까 수사기관이라고 통칭해버리면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있는 거죠. 아 검찰을 일부러 수사기관이라고 바꾼 거예요. 아이고 너무나 속 보인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고 분명히 뭐가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거슬러 가서 제가 12월 3일 날은 저도 정신이 없어서 그걸 인식을 못 하다가 중앙선관위 난입했다는 걸 보고 제가 파일을 찾아서 당시에 공개했던 문건이 무시무시한 부정선거 관련 관리대책이라고 하는 문건이죠. 이게 무려 만 3년 전에 작성된 건데. 아 대선 때? 2021년 12월 29일자 작성된 문건인데요. 이 문건에서 이제 세 번째 쪽에 보시면은 서버를 확보해야 된다, 로그인 기록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전반적으로 기술이 돼 있죠. 중앙선관위. 선관위를 들어가서 이제 그 서버를 확보하려는 것에 대한 어떤 일종의 이제 이론적 논리적 기반이 다 적혀져 있는 거죠. 그때부터도 다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 부분을 발견을 하고 제가 이제 공개를 하고 나니까. 익명의 제보를 받았던 거예요 당시에. 아마 이 이제 제가 공개하는 걸 보고 저한테 제보를 이제 주신 것 같아요. 대검에서 이 디지털 포렌식 관련해서 어떠한 움직임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실명으로. 그런데 제가 대검을 잘 모르고 구조도 잘 모르고 사람들을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받아 적었어요. 근데 이름을 잘못 들어서 좀 이렇게 잘못 적어서 검색하니까 없어서 다시 이제 물어보고 하니까 실제 찾아보니까 그분이 알려준 실명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검색을 해보니까 그 중에 이제 한 분은 아주 포렌식에 정통한 분이더라고요. 이 검사 경력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너무나 놀랬죠.
이 비상계엄 내란에 그렇다면 검찰도 관련이 있다는 것인가? 그러면 뒤집어 보면 이 수사를 하고 엄정하게 사법 집행을 해서 정말 이 처벌을 아주 제대로 해야 되는 그런 최고의 어떤 권력기관인데 이거에 관련이 있다는 건가? 그렇다면 지금 그 당시 제가 이름 들었던 분만 관련 있나? 그럼 그 윗선은 등등 막 이제 정말 겁이 나고 머리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다 해보고 민주당에 이제 제가 아는 의원님들께 전달을 드리면서 예. 그 부탁을 드렸죠. 통화 내역 이런 것들을 저는 뭐 그런 걸 확보할 권한이 전혀 없으니까 네. 통화 내역 같은 걸 어떻게든지 확인해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고 이제 몇 번을 요청을 드렸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서야 추미애 의원실에서 이제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보니 아마 민주당에서도 깜짝 놀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받아들였던 그 분, 그 실명이 방첩사 대령하고 통화한 게 나오잖아요. 네. 그분이었던 거죠. 와, 그러니까 며칠 전에 추미애 의원이 기자회견했던 검찰의 계엄 개입 관련한 기자회견 때 그 발표된 내용들이 우리 신용환 교수님이 제공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뭐 여러 사람들의 제보가 있었다고 해요. 네. 근데 저는 어쨌든 제가 전달 드린 거는 실제로 이제 민주당의 요로를 통해서 말씀드린 건 작년 12월 중순 고쯤이니까 굉장히 벌써 2달이 넘었죠, 실제로.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국회 내란 특조 청문회에서 민병덕 의원께서 5차례나 질의를 했어요. 그렇죠. 법무부 장관 저 대검 관계자들한테 질문을 할 때 이들은 그러니까 법무부 관계자, 대검 관계자한테 질문을 할 때 이들은 일제히 다 부인을 했어요. 그런 사실 없다. 내부적으로 확인해 보니 그런 사실 없다. 뭐 전화한 사실 없다. 뭐 출동한 사실 없다. 이런 식으로 다 부인을 했죠. 요 부인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가 어제 이제 대검에서 발표한 게 검찰에서 발표한 게 하이라이트죠. 12시 37분에 통화를 했잖아요. 12월 4일 0시. 4일 날, 그러니까 3일 날 밤 10시 경에 이제 포고령 저 계엄 선포를 하고 그 다음 날 새벽 12시 37분에 통화를 한 거잖아요. 방첩사 대령하고. 예. 그거에 대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방첩사 대령이 그 안위가 궁금해서 걱정돼서 안부 전화한 거다 이랬잖아요. 그걸 믿으라고 하는 변명입니까? 아니 목사님하고 제가 저 새벽 12시 37분에 평소 친했다 그러면 뭐 이럴 수 있겠죠. 예. 그런데 더 웃긴 거는 그 시간에 안부 전화도 말이 안 되는데 대검의 부장검사 그다음 저 검사 그다음에 방첩사 대령 그다음에 국정원 이렇게 이제 건너갔잖아요. 여기는 12시 53분에 또 전화를 했어요. 네. 근데 공교롭게 이분들이 소위 말하는 그 포렌식과 관련된 예를 들어 국정원 같은 경우는 또 뭐 사이버 뭐 이런 거 담당하시는 분이었더라고요. 네네네. 어떻게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그다음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화 통신 기록 이런 거 조회해 보면 이분과 이분이 평소에 잘 알았는지 금방 나오잖아요. 그렇죠.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더 웃긴 거는 비상계엄이 선포됐잖아요. 그러면 검찰도 사실상 무기력화되죠. 거의 군사정권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 군한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방첩사 대령이 이 대검분을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검에서 방첩사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 군에서 이제 자기들 군이 장악을 하게 되잖아요. 검찰도 사실상 뭐 무기력화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쪽에서 야, 너 잘 있냐? 예를 들어 그런 친분이 있다면 지금 이렇게 되는데 야, 우리한테 다 접수될 수 있어. 야, 꿇어. 이렇게 한다든지. 그 거꾸로 아니냐고요. 여하튼 너무나 옹색한 그런 변명이 이루어졌죠. 혹시 교수님, 이건 뭐 상상의 영역일 수 있는데 검찰이 수사 권한이 없는데 내란 수사에 나선 것도 그래서 상당히 혼선을 빚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역시 뭔가를 감추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연결되는 게 결국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호 본부장에 대한 3번에 걸친 일종의 기각. 법원에 아예 넘겨보지도 않고 넘겨봐서 판단을 받았으면 아마 첫 방에 바로 체포나 구속이 이루어졌겠죠. 그걸 넘기지도 않고 했던 거. 그다음에 김성우 씨가 이제 비화폰 불출 대장을 제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김용현 씨가 전화 통화를 해서 자진해서 자기 발로 한밤중에 오밤중에 아무도 안 보는데 이제 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합리적 의심, 좀 전에 이제 목사님이 말씀 주셨지만 당연히 합리적 의심 추론을 해볼 수 있게 본인들이 제공한 게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자, 그 시간에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 발표했듯이 이런 통화 내역이 확인됐고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보면 과연 혼자만 알고 혼자만 이런 디지털 포렌식 이런 걸 했겠어요? 위에 보고 안 해요? 그 시간에요. 예. F4 회의 열리고 있었죠. 그렇죠. 각 부처별로요. 긴급 회의가 다 열리고 있었고 대검에서도 회의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러면 대검 회의를 할 때 윗선에 보고 안 해요?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협조 요청이 있습니다라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당연히 그럼 윗선. 자, 그러면 비하폰 불출대장을 김성훈 씨가 검찰에만 조용히 냈었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알려진 거잖아요. 예. 최근에 알려진 거잖아요. 그럼 혹시 검찰 내에도 그러면 비하폰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건가? 의심해 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김성훈 씨를 3번이나 기각할 때는 가장 걱정되는 건 비하폰 뭐 이런 부분이었을 수 있겠죠. 그 3번이나 기각될 동안에 상당 부분 증거가 인멸됐겠죠. 상식적으로 보면 통화 기록 이런 것들은 서버에 남아 있을 거다라는데 뭐 서버 삭제 지시를 어쨌든 많은 분들이 막아서 못했다고는 하지만 여러 어떤 장소적인 거, 유형의 거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은 많이 치워졌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보면 그 리스트 비하폰 리스트를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일들이 생기지 않겠나. 그다음에 리스트 중에서도 또 예를 들어 김건희, 노상원 이런 사람은 민간인 아니에요. 이들이 받아서 누구랑 통화했나. 받은 자들 가운데에서 예를 들어 이런 거 관련자, 검경이나 이런 관련자가 있는 부분을 보는 거가 중요할 거고 민간인들이 받은 것도 중요할 거고 그들이 누구와 통화했나를 보는 거. 그 통화 기록은 서버에 남아 있다고 하니까 내용은 몰라도 기록은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봐야 되는데 또 거슬러 가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계속 특검을 지금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죠. 공범의식이 있겠죠. 그렇다고 보면 특검만이 정답이다. 논리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정말 이 자들이 이렇게 스스로 커밍아웃 할 줄은 몰랐어요. 네, 스스로 커밍아웃 한 거죠. 아닌 척 해야 되는데 너무나 그냥 노골적으로 나 계엄에 유관한 사람이야. 날 무시하지 마.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더 놀라운 건 커밍아웃 한 거를 한번 보시면요. 처음에 12월 15일 경에 JTBC가 단독 해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방첩사 아마 정성우 대령을 지칭한 것 같아요. 방첩사에서 국정원과 검찰이 온다라고 했고 실제 방첩사 대령 4명이 그런 진술을 했고 그중에 한 명은 그걸 또 메모를 해서 제출을 했잖아요. 분명히 첫 번째 워딩이 국정원과 검찰로 돼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싹 바꿔서 수사기관이라고 돼 있잖아요. 공소장에. 그러면 검찰이라는 말을 자기 조직인데 왜 이게 홍길동이죠. 신홍길동 전이죠. 검찰을 검찰이라 말하지 못하는 자기들 스스로. 그러니 자꾸 재발저리듯이 감추고 싶은 이런 것들이 저절로 드러난 거죠. 자인을 한 거죠. 그러면 교수님 검찰은 왜 이렇게 감추고 있을까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총장, 차장, 대검차장 이들도 다 깊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연루돼 있기 때문에 검찰 전체가 쑥대밭이 되고 더 나아가서 차제 검찰을 없애버려라 이 여론에 힘이 실릴까 봐 절체절명의 위기가 올까 봐 그런 것이 아니겠나. 네, 정확한 말씀인 게 지금 제가 이제 쭉 이렇게 시계열로 또 흐르듯이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내란 비상계엄 정말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는 이런 놀라운 일을 겪다 보니까 앵간한 일을 봐도 지금 약간 무덤덤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감각적으로 좀 무뎌져 있어서 그런데 너무 길어요, 사실. 12월 3일 이후 벌써 이제 그 한 달, 2달, 이제 석 달째인데. 날짜도 길고 그 사이에 수많은 일들이 터지는데 예를 들어 명태균 게이트 같은 경우도 앵간한 게 나와도 이제 별로 놀라지 않아요. 개별 건으로 각각 쪼개놓고 보면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인데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 건은 정말 놀라운 건이죠. 검찰, 자 새롭게 정부가 들어서서 어떤 정부가 오든 간에 새롭게 들어와서 과연 이게 관련이 있다 그러면 그냥 둘 수 있냐고요. 그럼 좀 전에 해체 명분 이런 거 했을 때 뭐라고 반박을 할 거예요. 본인들이 직결돼 있다면.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무자 선에서 꼬리를 아무리 자르려고 해도 이 증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위에 통화할 거나 이진동 그 차장이 이제 국회 내란 특조 청문회에서 한 말들이 있죠. 그때도 이걸 왜 기각했느냐 하니까 검찰선에서 봤을 때는 마치 그냥 합리적인
그 기각에 아무런 문제 없다는 식의 답변을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서울 고검 그렇죠. 거기 그 영장 심의위에서는 예. 구속할 일이다. 그렇죠. 이렇게 나왔고요. 예, 직접 구속할 일이라는 의견을 하고 6대 3이었잖아요. 예. 3은 뭡니까? 그 3은 자기들인가? 뭐 의견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6대 3이면은 뭐 따블인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 김용현을 네. 그 체포 구속하는 과정도 여러 가지로 좀 석연치 않습니다.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을 그만뒀지만 보안시설 안에 있었고 끝까지 거기서 뭐 개기면은 농성하면 못 잡아내는데 맞아요. 그 밖으로 나오라고 해가지고 바로 그렇게 체포했단 말이죠. 네, 네. 이게 검찰하고 뭔가 짜고 친 게 아닌가. 뭐 말 맞추기 좋은 상태에 있던 게 예. 비화폰 본인 거 중에 국방부 거는 제출해놓고 예. 경호처 거는 또 그대로 갖고 있었잖아요. 네네. 실제로. 예.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왜 김용현 처장의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런 통화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밑에 예. 실무자들 시켜서. 예. 그 이유가 저는 이랬다고 추정도 되더라고요. 예, 나중에 지금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걸 보면 평상시 쓰던 김용현 장관의 국방부 비화폰은 번호를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반납하거나 뭐 그거를 어쨌든 그걸로 통화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안 받았든지 뭐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비화폰을 물어본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여하튼 그때 그 시간에 그 오밤중에 자기 발로 걸어 나온다 아무도 생각 못한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뭐 결과적으로 보면 김용현 씨는 속았다고 보는데 일종의 이제 유도한 거죠. 나와서 하면. 근데 봐줄 생각이 없었겠죠, 당연히. 윤과 김 세력들은 보내야 본인들도 산다라는 걸 알겠죠, 조직적으로 보면. 그래서 어쨌든 밤에 이제 이렇게 나온 과정 굉장히 퀘스천이 많다. 네. 그리고 나서 김용현이 들어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잖아요. 네. 예. 이 과정도 여의치 않고. 네, 혹시 맞습니다. 그런 거 아닐까? 잡혀갔는데 자기를 보호해 줄 알았는데 어라 보니까 완전히 다르네. 네. 마치 우리가 그 신병이 돼가지고 신병교육 때 들어갈 때 가족을 뒤로 하고 코너를 돌 때부터 이 조교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맞습니다. 잡혀 들어왔는데 이거 봐라. 이거 완전히 범인 취급하네. 네. 여기에 그 낙담하고 네. 난 죽었구나. 맞아요. 그래서 그냥 코나 딱 돌아서 가족들이 안 보이기 시작하면 막 빨간 각진 모자에서 막 난리가 나죠. 야 이 개새끼들아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예. 자, 김용현도 그렇게 해서 지금 구금 중인 상황인데 유일하게 그 극우 시위대들을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한 줌도 안 되는 예. 그야말로 이제 화무 11호 권부 10년인데 네. 권부 10년이 아니라 3년이죠, 이들이 지금. 이제 파면 선고가 만약에 나게 된다면은 아마 이들이 봉기에서 혁명을 일으켜서 자기들을 구치소에서 이렇게 나오게 해줄지 모른다. 이런 망상에 젖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죽하면 네. 그 언론에서 네. 헌재 땅땅땅 네. 그 파면 선고가 내려져도 네. 60일 안에 대선하게 돼 있는데 공고를 안 내면 대선 진행을 못 하잖아요, 실무를. 그렇죠. 최상목이가 또 그런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오죽하면 그 걱정까지 하는가. 한편 만약에 진짜 이걸 지지부진하게 며칠만 끌면 네. 이게 봉기를 유도하는 거잖아요, 황당하게. 그러네요. 일종의 내전을 유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내란 수준이 아니죠, 그때는. 네. 내전을 완전히 유도하게 되는 그걸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해서 하여간 저 만약에 이재명 대표 대법원 네. 판결까지 한번 개겨보자. 이럴 수도 개겨보자도 있어요. 있고 예. 어떤 트러블이 나면 그걸 빌미로 삼아서 또 어떤 다른 일을 하는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 사실은 지금 저희가 이런 걱정을 평소 같으면 할 리가 없죠. 이 걱정까지 나갈 리가 없죠.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 이런 것들을 헌재에서 분명히 그게 헌법상 의무다라고까지 결정문에 집어넣어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잖아요. 안 해요. 자, 그러면 이들이 맨날 보수하면서 내세운 게 네. 법치주의, 그렇죠. 준법. 그저 민주당 인사들을 헌법에 반하는 네. 반헌법 집단이다 이러면서 자기들이 헌법을 날마다 운운합니다. 헌법 네. 파괴에 앞장서고 있으면서. 자, 그러면 교수님 최상목이라는 사람도 아시잖아요. 네. 왜 저런다고 보세요? 내란 공범의식이라고 봅니다. 내란 공범의식. 아니 쪽지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보지도 않고 사인했다고 하죠. 예. 아니 저 보지도 않고 저기 밑에 차관보한테 줬다는 차관보한테 거죠. 줬다 하죠. 예. 그 뒤에 경찰 인사할 때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이러이러하게 피의자로 전환될지도 모르는 박현수 서울청장 이렇게 임명했을 때 네.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는 가능성 누구누구 통화하고 이런 거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자, 몰랐는데 사인은 했어요. 네. 왜 사인했겠습니까? 모든 본인의 행위가 어느 정도 답을 말해주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국민들이 의심하고 국민들에게 요구도 먹는 거 본인이 자초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 국회에서 단식하는 4일 동안 간헐적 단식을 아주 즐겁게 했던 제가 뭐 무슨 그렇죠. 저기 예전에 대선 때 사죄한다고 한 일주일 굶었어요. 예. 그리고 뭡니까? 예전에 살 빼려고 한 열흘 굶었거든요. 열흘이 넘었죠. 근데 사실 2, 3일이 가장 힘들긴 해요. 네. 막 온 세상에 삼겹살만 보이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지만 한 3, 4일 지나면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예. 무념무상. 뭘 기억할 수도 없고 뭘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무념무상의 상황이 되지 사람이 닷새 못 먹었다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뭐 하루 만에 초췌해졌다고 보도를 하고. 그래 그죠. 황교안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네. 황교안은 뭐 저 추운 데서 노천에서 이렇게 하느라고 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겨우 실내에서 닷새했다고 맞아요. 저렇게 실려가는 건 말이 안 되는 로텐더울에 거거든요. 텐트도 쳐놓고. 글쎄 말이에요. 기왕 하려면 저 국회 계단 밖에 나와서 하시지. 그래 입 돌아갑니다. 진보 정당 정치인들은 그렇게 밖에 나와서 했어요. 네네. 그 추운 데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놓고 4일 동안 이제 해놓고 어제 이제 4일 동안 마무리를 하면서 내 친구 뭐 상모가 뭐 이런 식의 이제 페이북 글을 올렸더라고요. 네네. 절대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것으로. 친구래요 상목이가. 82학번 서울대 법대 동기죠. 야 82학번 맞네. 저 누구야? 조국. 극과 극이죠. 나경원 네. 그리고 저 누굽니까 원희룡 네, 그리고 은수미 네, 다 그 82학번이. 거기에서 이제 마은혁 재판관을 절대 임명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는 식의 이제 쭉 페이북 글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다 같이 법대 서울 법대식이나 나왔다는 사람들이 예. 헌법 수호의 최고 기관인 헌재에서 판결 내린 것도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지키지 마라라고 서로 한쪽은 안 지키고 있고 한쪽은 지키지 마라고 종용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